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이 더 연장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재신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허한 것을 다시 심사하는 만큼 법원도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0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 입법 취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법원 결정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불허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법원이 오늘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궁금한데요. 오늘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인원들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늘도 거의 다 출근을 했는데요.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이 불허 상황을 대비해 공소장 작성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당장 모레인 27일 월요일입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구속 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내일이나 모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당초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요청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했다고 또 억지 주장을 부리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공수처와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다 부정하면서 법치를 운운하고 적법 절차를 따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당장 석방을 해라. 이러면서 뭔가 법원 결정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게 윤 대통령 측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이니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법원 공지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만 조속히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인데요. 판사 출신의 차성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히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말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했다면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더 약화시켰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공수처 수사 자체는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를 못하고 기소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이 부른다고 나갈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문 조사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공수처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공수처에서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죠. 이후에는 아무리 부르고 찾아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기다린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게 더 낫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 검찰 간부는 이미 윤 대통령의 주요 지시에 대한 증거가 많다며 이것들이 재판에서 공개되면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도 지금처럼 부하들 진술을 완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개되는 증거들 당연히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헌재 재판관들이 심증을 더 빨리 굳히게 된다면 결과 역시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쪽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그럼 뭐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검찰이 뭔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언급할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6개월 동안 구치소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사는 안 받으려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구속은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던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윤 대통령 주재로 사흘 동안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이 자리에 자신이 아닌 2인자인 김성훈 차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경호처가 몸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행 전날까지 사흘간 매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변호인단과 경호처 회의가 있었다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박 처장은 그런데 이 자리에 자신이 아니라 김성훈 차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의 신변 문제라 생각하고 김 차장이 더 잘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다는 겁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김용현 라인으로 불리며 윤 대통령을 위한 헌정곡을 만들고 생일 축하 자리에서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또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후 경호처가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건 사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경호처가 준비한 케이블 타이가 400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도 나왔지만 실제로 준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처장은 40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준비 사실을 알고 전부 회수해 관저 창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누가 케이블 타이 준비를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성훈 차장이 지시했거나 아니면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실행한 뒤 김 차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뿐 아니라 2차 체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구체적 정황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측은 체포 대책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고 회의를 위해 관저해온 변호인단 출입 허가 업무만 담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측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를 윤 대통령의 생일 파티로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칭송하는 낯뜨거운 노래까지 합창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당시 경호처가 윤 대통령 생일 노래에 참여한 경찰들에게 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12월 대통령 경호처는 창설 60주년 행사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 파티로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 84만 5,280분,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등 낯뜨거울 정도로 윤 대통령을 칭송하는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합창단에 30만 원씩 돈까지 지급됐다는 의혹이 최근 국회에서 불거졌습니다. 또 30만 원 줬대요. 아니 이거 뭐 진짜 기쁨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부대에 지금 군과 경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참여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의 생일 노래 합창에 청사 경호 담당인 101 경비단 29명, 관저 외곽 경호대 10명, 대통령 근접 경호대 8명 등 모두 47명의 경찰이 동원됐는데 이들 47명 모두가 경호처로부터 30만 원씩 경력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력금 지급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친구 사이에 생일 축하 성격이라던 김성훈 차장의 해명은 무색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야당에선 경호처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당장 김성훈 차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인력이 윤석열을 위한 사적 행사에 투입됐다니
이게 국가기관이 할 짓입니까? 구속 수사가 마땅한 경호처 간부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에 국민은 기가 막히고 참관한 사람까지 합치면 당시 행사에 참석한 경찰은 모두 139명. 여기에 장기자랑에 동원된 55 경비단 등 군인들까지 더하면 이날 참석한 군인, 경찰, 경호처 직원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한 지난 19일 새벽 112 신고 내용 800여 건을 MBC가 단독 입수해 분석했는데요. 폭동이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이를 우려하는 신고 전화가 빗발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폭도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기 9시간 전부터 112에는 폭동의 전조 증상을 알리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한 유튜버가 서부지법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라고 선동 중이라는 신고부터 유튜버가 서부지법을 둘러싼 경찰차 벽을 넘어뜨려 달라고 선동한다는 우려도 접수됐습니다. 그로부터 8시간쯤 지나 신고자들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새벽 3시 13분 서부지법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벽을 깨고 있다는 신고를 처음으로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밀어! 이게 혁명이다!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이 곧바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로 향하자 어디 갔어? 어디 왔냐고. 판사님 찾아 죽인다고 난동을 부린다며 경력 투입을 요청하는 신고도 쏟아졌습니다. 7층 판사실 난동 뒤 휴대용 기름통을 준비해온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건물 안으로 던지고 사라집니다. 비슷한 시각 112에도 여자가 젊은 애들에게 불을 지르라고 시키고 있다는 등 법원 방화 시도 신고가 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에서 촬영한 MBC 기자들 잡으러 간다고 사람들이 건물로 올라갔다. 기자 메모리카드 뺏으려고 한다. 빨리 출동해달라는 등 법원 밖에서 취재진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폭도들의 행적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앞서 당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 100여 명 가운데 46명만 현장에서 붙잡은 경찰은 112 신고 내역과 당일 현장 영상 등을 바탕으로 폭도들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